자료에서 기초 강의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공군부사관 245기 면접 시험을 대비해서 면접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기초 영상을 한번 촬영을 했는데, 이번 자료에서 기초 영상은 군 간부 선발 도구의 언어 논리, 그리고 자료에서 공간 능력, 지각 속도, 상황 판단, 이렇게 과목들이 있어요. 그 과목들 중에서 자료 해석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에 접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자료 해석이라는 말 자체가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계산이 많고 식이 복잡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수학에 대한 공부를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은 분들은 일단 자신감이 없거든요. 언어 논리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독해에 대한 부분, 책 읽기에 대한 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 것처럼 자료 해석 같은 경우도 어려운 과목은 아니지만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과목이라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부사관 시험 준비를 망설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이번 영상에서 다루려고 제작을 시작을 했어요. 이번 영상은 자료 해석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 유형, 이런 유형별로 문제를 풀이를 하는 영상이 아니라 자료 해석은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조금 좀 쉽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작을 한 거라서, 기초가 있는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료 해석에 대한 자신감이 전혀 없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영상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감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초편인데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출제 유형 자체가 한 3년 전,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다소 좀 변화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식에 대한 계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열 문제라던가 아니면 식을 세우는 문제, 일에 대한 문제, 농도, 확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20문항인데 그 20문항 중에 상당수 차지를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빈도가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계산하거나 하는 수리력에 자신이 없는 분들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자료 해석을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합격선을 맞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료 해석이 어떤 과목인지, 어떠한 과목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설명한 대로 먼저 총 20문항이 있습니다. 총 20문항을 25분 동안 푸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히 주고 20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래도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한 문제당 1분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계산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그런 문제가 갑자기 나오면 상대적으로 그 한 문제에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3문제에서 5문제를 읽지도 못하고 그냥 찍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문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릴게요. 먼저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초 수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표 분석 부분, 표 계산 부분, 표 추론 부분, 이렇게 크게 보면은 4가지로 나뉜다고 봅니다.
기초 수리는 선행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식세우기, 그리고 확률, 거속시, 소금물 농도, 1에 대한 문제, 최단거리 문제, 이런 것들이 20문제로 따지면 한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오고요. 육군 부사관이나 이제 해군 부사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한 문제 정도 나오거나. 근데 공군 부사관이나 뭐 장교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초 수리 문제가 약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나오더라. 그리고 나오게 되면은 밑에서 제가 나열해드린 5개의 항목 중에 대부분 편성이 돼서 나오더라 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표 분석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단순 수치를 비교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A 기업이 30, B 기업이 50이다. 그러면 그냥 지문에 A 기업이 B 기업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숫자가 30, 50, 그러면 A가 작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맞다, 틀리다. 한마디로 어떠한 표를 계산하거나 뭐를 이해하거나 뭐 추론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보여져 있는 수치를 그대로 작은지 큰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표에 대한 문제치고는 기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주면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표 분석 문제는 다소 난이도가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여기죠. 표 계산 문제. 표 계산 문제는 일단 수리적인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고등학교 수학처럼 뭐 확률이 엄청 복잡하게 나온다던가 미적분이 나온다던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칙연산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사칙연산이라고 하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정확하게 요 4가지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로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20 더하기 20 이런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뭐 소수점 나누기 소수점, 그리고 굉장히 큰 수에 대한 분수와 뭐 곱하기 백분율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수학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산수, 우리는 예전에 산수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게 수 계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왜 얘하고 얘하고 곱하는지, 그리고 왜 얘랑 얘랑 나눠야 하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업을 듣거나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푸는 거네 라는 건 이해는 하는데 집에 가서 혼자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곱했었지? 왜 이거를 나눴었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표 계산 문제는 자료 해석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한 번 이해를 하면 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누구나 계산을 실수하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이해를 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자료 해석에서 표 계산이 가장 어떻게 보면 빈도와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상대도수 백분율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각각의 비율을 계산하는 문제, 증가율과 감소율을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수의 크기를 빠르게 비교해서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은지를 판단하는 문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표 계산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표 계산 문제는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나를 더 넣는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 비례식이 있겠죠. 비례식. 자, 비례식은 뭔지 아시죠? 몇 대 몇은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비례식으로 세워서 계산하는 문제까지 추가를 하면 표 계산 문제에 대한 계산법은 다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표 추론 문제인데, 추론이라는 게 뭐냐면 표에는 수치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 학교는 평균 점수가 몇 점이고 B 학교는 평균 점수가 몇 점이고 이런 것들, 또는
남녀를 나눠서 취업률이라던가 아니면 실업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치로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표를 보면서 답안에는 수치가 아닌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어디가 취직을 많이 했다, 어디가 평균 점수가 높다, 어느 반이 더 높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했는지를 보면서 그 수치를 보고 예상을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소 이 문제들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것처럼 표의 내용 또는 수치를 정확하게 읽고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추론을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 내용을 염두해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예상해서 요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추론 문제가 아니라, 표에 나와 있는 수치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더 답을 고르기가 쉬운데, 추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를 직접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요거는 말로 설명하면 그럴 것 같아, 어떤 문제인지 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면 이게 왜 정답이고 이게 왜 오답이지 라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추론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료 해석은 어떠한 과목이고 어떠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자료 해석에 필요한 기초 지식, 이렇게 제가 주제를 적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요 정도 알고 있으면 그래도 자료 해석을 다가가는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자, 우선 소금물 농도. 자, 1번에 소금물 농도라고 있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른 식은 필요 없고요. 그냥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을 암기를 해두면 웬만한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거든요. 자, 요 식을 일단은 암기를 해 두세요.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 100분의 소금물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구나, 이렇게 암기를 해 놓으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거속시 문제 같은 경우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거속시 이렇게 외우잖아요, 순서대로. 그래서 요 식을 암기를 좀 해 두시면은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 크기의 이해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수의 크기의 이해는 기본적으로 80하고 70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당연히 80이 큰 건 알아요. 그게 그냥 기본적인 자연수에 대해서 크기를 비교하는 거는 우리들이 굉장히 익숙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든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81분의 120 그리고 75분의 119,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수가 더 큰 거야? 그러면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게 뭐지? 나눠야 되나? 이걸 나눠서 몫을 계산을 해서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제 이렇게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 분모가 있고 그리고 분자가 있습니다. 분자. 그래서 분모 같은 경우는 작을수록 큰 수가 되는 거죠. 작을수록. 그쵸? 4분의 1보다 2분의 1이 큰 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분자는 클수록 큰 수가 되겠죠. 클수록 큰 수.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식을 가지고 이 숫자를 비교해 볼 때, 자, 분모 어디가 더 작아요? 여기가 더 작아요. 분자 어디가 더 커요? 여기가 더 커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모의 작은 비율이 분자의 크기와 분자는 120이나 119나 큰 차이가 없지만 분모에서는 그래도 한 6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를 계산하지 않아도 얘가 큰 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수식에 대한 그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문제에 대한 속도, 해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안 그러면 이거를 계속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초적인 그런 계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마다의 능력 차가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20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남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13문제밖에 해결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기초 수리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방향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요령을 좀 잘 알고 넘어가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넘어갔던 상대도수하고 백분율과의 관계가 있죠. 그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상대도수, 백분율. 자, 백분율이라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가면, 자, 백분율은 뭘까요? 백분율. 자, 백분율은 말 그대로 전체를 기준으로 몇 %가 해당되는지를 계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래서 백분율 같은 경우를 계산하기,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우리 학교 반 학생이 전체가 100명이에요. 100명. 근데 부사관 시험을 다 응시를 했는데 합격 인원이 30명입니다. 30명. 자, 그러면 이 학급에서 부사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몇 %일까요? 라고 하는 게 백분율 문제거든요. 그럼 백분율은 어떻게 구해요? 백분율을 구하는 거는 전체 분의 100명분의 합격한 인원, 합격률을 물어봤으니까 불합격률을 물어보면 불합격한 인원을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합격한 인원 30, 그리고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하고 약분이 되니까 30이 나오고 여기에 퍼센트를 붙여줘서 30%. 그래서 이 학급에서 부사관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30%다 라고 할 수 있죠. 요게 백분율이에요. 그러면 이 백분율이랑 상대도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백분율은 이렇게 100을 곱해줬지만 상대도수는 100을 곱하지 않고 그냥 100분의 30 자체를 소수점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상대도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돼요. 백분율을 소수점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대도수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얘를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0.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3의 퍼센트로 나타내면 30%가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백분율의 총합을 다 더하면 전체를 10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소수점으로 나타낸 상대도수는 총합은 그냥 1입니다. 1. 똑같은 개념이에요. 1의 개념이나 100%의 개념이나. 그래서 상대도수를 자연스럽게 백분율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백분율을 자연스럽게 상대도수로 바꿔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냥 명칭이 다를 뿐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도수가 예를 들어서 0.12다. 그럼 얘는 12%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36%에 해당하는 거를 상대도수로 나타내면 0.36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백분율이랑 상대도수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자료 해석을 들어가면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영상을 제작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기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도수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증가율 계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증가율 같은 경우는
통상 전년 대비 증가율 문제, 그리고 어떤 뭐 2010년 대비 이렇게 해서 어디 한 곳을 지정을 해서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2022년이니까 지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명이 뭐 부사관에 지원을 했다. 근데 2021년에는 뭐 250명이 부사관에 지원을 했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증가율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2021년 대비 2022년 부사관 지원자의 증가율은 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대비자, 요 대비라고 써 있는 앞부분이 항상 분모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기준점이. 그래서 요 250명이 기준점이 돼서 분모가 옵니다. 250 요렇게. 그리고 위에 분자에는 최근 22년도 자 500명이죠. 500명에서 과거 21년도 250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증가율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250분의 250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럼 얘는 약분을 하니까 그냥 100% 증가한 거예요. 맞잖아요. 250명에서 100% 증가해서 250명이 더 증가를 해서 500명이 된 거니까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100%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그러면 감소율은 뭘까요? 감소율. 아까 기초에 보니까 감소율이라는 말도 있는데 자 이렇게 최근이 과거보다 클 경우에는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니까 이거는 증가율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올해는 250명이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500명이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요 부호가 마이너스면 감소율, 플러스면 증가율. 그 차이가 있을 뿐 감소율하고 증가율이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지금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이 기초예요. 그냥 기초. 요 정도 수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이런 기초 베이스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그래도 쉬운 문제들은 거의 99% 해결할 수 있고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도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모의고사를 자꾸 풀고 내 걸로 만들다 보면은 자료 해석 20문제 중에 합격컷에 가까운 문제의 문항수를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군 간부 선발 도구인 자료 해석에 대한 기초편을 영상으로 찍어봤어요. 그래서 자료 해석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이 영상으로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이해가 되고 어떤 게 나한테 어려운지를 잘 이해를 하신 후에 다음 영상에 제가 문제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요령을 남기도록 할게요. 대신에 영상을 보면서 연점 영상과 동일하게 이런 문제들은 내가 좀 어렵다, 그리고 내가 풀던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못했다라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문제를 댓글로 쓸 수가 없으면 오픈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 문제를 촬영을 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문제풀이 영상에 포함을 해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료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 촬영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많이 시청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소통하면서 자료 해석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